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사절 접속사로 넘어가는데요. 부사절 접속사는 이 명접, 형접, 부접 중에서 가장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세 덩어리로 먼저 구별을 하고 첫 번째 덩어리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부사절 접속사 그러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접주동, 주동, 그죠? 컴마 앞에 있으면 100% 부사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에요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 맨 앞에 접속사가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가 개수가 엄청 많아서 비슷한 것들끼리 네 덩어리로 묶으면 시간일 때는 when 쓴다, 조건일 때는 if 쓴다, 이유일 때는 because다, 양보를 나타낼 때는 although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 네 개의 덩어리 접속사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when 시간일 때, 조건일 때는 if 쓰시고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 because, 양보를 나타낸 때는 although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얘네들 이름이 부사절 접속사예요. 편의상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로 구별을 했지만 이름이 하나다. 아까 제가 이름이 하나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사절 접속사의 that은 이름이 하나죠. 명접. if나 whether도 이름이 하나입니다. 명접. 그죠? 그리고 쭉 살펴보면 부접. 이름이 하나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덩어리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부사절 접속사 덩어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사절 접속사에 뭐가 있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조금 전에 명사절 접속사에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었는데 왜 부사절 접속사에 복합, 관계, 대명사를 다시 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수강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면 여러분들은 수강생입니까? 손님이죠. 어때요? 똑같은 모습인데 자리를 바꿨더니 다른 역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명사 자리에 가 있으면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고 부사 자리에 와 있으면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whoever 그 다음에 whomever 그 다음에 whatever 그리고 whichever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절 접속사 덩어리를 보면 복합, 관계,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느낌이 오셨겠지만 복합,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에다가 ever를 붙여서 강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관계 부사를 살펴봤는데요. when부터 뒤에다가 ever를 붙이시면 되겠죠. 자, when 뒤에 ever를 붙이면 when의 강조 표현이다. 그러면 when은 언제라고 해석이 되니까 언제든지 또는 언제라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where에다가 ever를 붙이면 wherever가 되겠죠. 그러면 강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든지 어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y에다가 ever 붙이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yever는 없는 표현이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how에다가 ever를 붙이는 형태는 아까 있었죠. 아까 명사절 접속사의 의문 부사에 해당되는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일 수 있는데 그 how가 낳은 아이가 however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however도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붙여서 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however는 해석할 때 어떻게 뭐뭐 하든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이 조금 더 부드럽게 잘 연결이 됩니다.